아침이 밝아오면 나타나는 이가 있습니다. 운동만은 게으름 피우는 일 없이 꼭 한다는 이 남자. 그는 누구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유현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지런한 습관은 몸에 배어 있다는데요. 힘껏 달리다가도 지칠 때면 잠시 쉬어가면 그뿐. 포기하지 않고 이내 다시 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늘 바라만 보네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대 숨소리 그대 웃음소리 아직도 나를 흔들죠. 또 눈물이 흐르죠. 아픈 내 맘 모른 채 그댄 웃고 있네요. 바보 같은 나 철없는 못난 나를 한 번쯤 그대 돌아봐 줄 수 없는지 알고 있죠. 내 바램들은 그대에겐 아무런 의미 없단 걸.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난 기도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댄 알고 있나요? 화려한 주목을 받은 국가대표의 존재에서 보통의 존재로 돌아온 유원철 씨를 만나볼까요? 여느 때처럼 건강한 하루를 시작한 그가 또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선 이제 좀 쉬는가 싶었는데 또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쉬는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건 본인만의 철칙이랍니다. 지금 사실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 사실 닭살이 살짝 돋고 있는데 국가대표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 돼가지고요. 선발돼서 고등학교 2학년, 고3 이렇게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 호기심에 시작했던 스케이팅은 본인에게 재밌는 일로 다가왔다는데요. 운동과 훈련에 쏟아부은 시간들은 어느새 재미를 넘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수촌 들어와서 굉장히 놀랬던 거는 새벽 운동을 하고 오면은 밥 먹고 바로 다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잠을 자나 했더니 그래서 훈련 시간만 따져도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계속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잠을 자야지만 오전 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오전 운동 끝나고 잠을 자야지만 오후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또 야간 운동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국제대회 가서 메달을 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는 운동복이 아닌 조리복으로 환복하는 유원철 씨. 운동선수의 삶을 뒤로하고 다른 삶을 살아온 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건강식품 사업을 하면서 흑마늘즙이나 뭐 양배추즙, 석류즙, 칡즙, 뭐 도라지, 배즙 이런 즙 종류는 거진 다 하고 있습니다. 흑마늘즙을 만들기 위해선 이 양파가 꼭 필요한 재료라고 합니다. 물이 아닌 양파 수분을 섞어서 추출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작업을 한번 시작하면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본다는 원철 씨. 그의 이러한 집념은 국가대표 선수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뭐 대회만 나가면 그래도 금운동을 땄으니까 신나게 쫓아다녔죠 우리는. 우리는 신났고 원철이는 힘들었고. 스케이트장에서 데이트를 할 때 근데 진짜 제일 멋있어요. 스케이트를 타고 있을 때.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계속 얘기를 해요. 아빠 스케이트 타는 모습이 제일 멋있다고. 그 얼음 위에서가 제일 멋있어요. 양파 세척이 끝난 후 뒷정리는 미루지 않고 깨끗하게 치워주는데요. 사소한 모습에서도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격이 돋보이는 원철 씨. 자신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아리 뼈에 이 피로골절이라고 해서 실금이가 가는 건데 옆에 무언가를 잡지 않고서는 제 발로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있어가지고 선수 안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도 한 달 정도를 쉬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고3이라는 좀 어린 나이도 있었고 그해 또 올림픽 시즌이다 보니까 그 쉰다는 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조금씩 운동했는데 그게 더 이 피로골절이 좀 더 악화가 되지 않았나. 가만히 있어도 이 눈물이 나는 그런 심정을 겪으면서 대학교 3학년 첫 시합을 타고선 부상과 이제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걸 보고선 그 시합을 끝으로 운동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되었었죠. 하고 싶었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 순간.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기에 다시 도전을 꿈꿨습니다. 원철이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려고 꽤 생각을 많이 썼는데 우리는 그걸 반대했어 이제. 그냥 평생 하던 일이고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갈망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갈망과 현실의 사이에 놓여있던 지난날. 됐어. 그날을 뒤로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방황 섞인 날들이 있었다는데요. 처음에 너무 하기 싫었었어요, 이게. 가업을 잇는 것보다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태백으로 도망갔었어요. 지인도 아니었고요. 그냥 검색을 해보고 가서 돈 안 받겠습니다. 대신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이 일을 좀 배워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부모님께서는 결혼도 했고 처자식도 있는데 아마 저보다도 더 힘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자신만의 시간을 기다려준 부모님의 가업을 이은 지 어느덧 10년 차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바쁘니까 올라와. 예, 알았어요. 잠깐 쉬려고 앉았는데 전화가 오니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얼른 가보셔야겠네요. 부모님께서는 원철 씨 가게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는 하던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는 원철 씨. 그래도 군소리 않고 도와주러 와주는 아들이 어머니는 고맙기만 합니다. 바쁠 때는 부탁해요. 바쁠 때는 부탁해요. 평소에 많이 부른다 그래야 돼. 부족한 일손으로 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네요. 원철 씨 솜씨가 어머니 못지않게 베테랑인데요. (20년) 넘게 원철 씨를 봐온 이모님께서도 칭찬 일색입니다. 운동하느라고 밖에 나가 있어서 뭐 많이는 못 보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옆에서도 금직해요. 말 같은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준비했던 원철 씨. 보통의 존재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거를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삶을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제일 많이 변하게 됐던 계기는 영업하면서 너 못할 텐데? 너 한두 번 빠꾸 당하고 이러면 너 되게 자괴감 들고 자존심상해서 안 될 텐데 했는데 처음 그 마트를 처음에 뚫으려고 첫날 가서 주차장에서 한 4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여기 다시 왔어요. 다음날도 갔는데 2시간 동안 계속 이걸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랬는데 부딪혀 보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지나가다 대형마트 보이면 물건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영업 땡기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게 재밌어지더라고요. 막 긴장도 안 되고 제일 좋은 자리가 이제 아줌마들 계산대 계산하면은 카트 끌고 기다리면 그 자리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거기서 시음 행사하고 이러니까 매출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 아예 시음이 안 되니까 그때는부터 이제 아예 다 철수했죠. 이제. 일이 뜻대로 흘러갈 수만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게 참 고맙죠. 새벽같이 일하고 늦게 들어오고 또 다음날 출근해야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지고 있는 게 고맙죠. 아들이 가는 길을 열어준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를 어느새 아들도 나눠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행길에 들어섰던 순간에도 그들이 곁에 있어 주었기에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데요.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저희 이제 아이들도 있고 뭐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뭐 애가 둘 있고 셋 있으면 2배로 벌어야 되고 3배로 뭐 벌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만큼의 힘이 더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의 그런 웃음 그리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가족이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일을 마친 원철 씨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가수 황재빈이라고 합니다. 아, 전 유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손님을 위해 자신의 정성이 담긴 집을 건네는 원철 씨. 제가 이런 즙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잡숴보시라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잡숴보시죠. 네. 이게 어떤 즙인가요? 흑마늘과 이제 양파를 섞어서 만든 건강식품입니다. 마셔보겠습니다. 네. 맛이 되게 진한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아. 이런 이제 즙 같은 거를 많이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네네. 제가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진한 맛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런 게 이제 만들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좀 많은 노력이 좀 들어가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레시피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제조 과정도 한 이틀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이 정도 네. 시중에서 그냥 파니까 그냥 아, 사먹는 네네. 그런 거 자세한 방법은 모르고 네네. 그냥 먹기만 했었는데 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운동하실 때는 이제 피로 회복이나 이런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벌써 힘이 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보낸 원철 씨의 공간에 어떤 노래들이 채워질까요? 제가 다음 들려드릴 곡은 이제 노라조의 형이라는 곡인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좀 스케이팅 네. 국가대표 이제로 이제 하시다가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로를 해드리고자 네.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이란 시련과 같은 말이야. 고개 좀 들고 어깨 펴자자. 형도 그랬단다. 우선 죽고 자기 자신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는 길인지 아닌지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을 제일 잘하는 건 자기 자신이지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한번 되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바람이 널 흔들고 소나기 널 적셔도 살아야 갚지 않겠니.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살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웃고 떠들며 이 나를 넌 추억할 테니. 제2의 삶을 사는 지금 혹시 이전의 삶이 그리운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전 이게 제일 좋습니다. 국가대표 유원철도 좋았지만 지금 보통의 존재 유원철이 더 만족하고 더 재밌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재밌는 삶이 지금처럼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이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몰래 온 초대 손님이 계십니다. 초대 손님이요? 네, 초대 손님 한 분 더 계십니다. 놀라셨죠? 네. 자, 그럼 초대 손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원철 씨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긴장했던 그의 얼굴이 일순간 환해졌습니다. 원철 씨는 저한테
평생 같이 놀 수 있는 가장 편한 친구,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친구인 것 같고요. 제 손에 뭐가 보이시죠? 네. 전달을 하나 받았는데 이걸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원철 씨, 파릇파릇했던 20대에 만난 우리가 함께 40대를 맞았다니 시간 참 빠르다. 우리가 함께한 그 시간 속에 사랑하는 우리 새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고 또 부모가 된 우리도 함께 자라면서 이렇게 든든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 처음 만난 날 불끈불끈 복근이 그래도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그저 배 나온 평범한 아저씨로 나이 들어가지만 나에겐 여전히 멋있으니 걱정 마. 가장의 어깨가 너무 무겁지? 특히나 생각지도 못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더욱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냈어 원철 씨. 지금도 잘하고 있고 묵묵히 당신이 선택한 길을 잘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엔 분명 자기가 생각한 목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때까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길어가며 다독이며 잘 헤쳐나가보자. 오매불망 아빠 퇴근만 기다리면서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우리 이쁜 삼남매 보면서 힘내고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이니 건강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옆에서 더욱 힘이 되는 아내가 될게. 사랑해 우리 신랑.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아내의 마음속 이야기를 전달받은 원철 씨. 그에게 오늘은 어떤 순간으로 기억될까요?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해.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보통의 존재를 촬영하면서 저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가족과 함께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조금 더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재밌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아니면 우연처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다면 너에게 나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 널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모습 그대로 굴곡진 삶의 시간 속을 굳건하게 버텨낸 것처럼 두 분의 인생에는 앞으로 행복만이 깃들길 응원하겠습니다.